자, 이번에는 미투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유정출가 이윤택 씨,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뭐 16명이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명에 대해서 아마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피해자 진술 조서를 이제 그 경찰이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시점도 그 1999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그냥 무려 약 20년에 걸쳐서 상습성이 있는가 여부의 그 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6명이라고 현재 경찰을 보고 있지만, 혹시 이 조사 과정에서 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가능성 같은 거, 이것은 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아마 아까 지금 우리가 인터뷰 장면을 봤지만 피해자 수가 몇 명인지 본인 자체는 모르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마치 이제 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즉 관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느끼는 공감력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조사받기 전에 혐의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어쨌든 오늘 그 늦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윤택 씨, 피해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누가 했는지도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 했는지도 나는 모르겠다. 지금 모르겠다. 자, 이런 보통 피의자들이 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뭐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국면을 바꾸고 나가기 위한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가 16명이라고 하는데,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그 16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하나하나를 특정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16명의 피해자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아직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본인이 먼저 자인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성추행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부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경찰에서의 포토라인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뭉뚱그려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소를 한 또 이 성폭력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 그러니까 그때 당사자들인데요. 2013년 이전 사건.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전혀 처벌 불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공소시효부터 먼저 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강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보통 10년이고요. 예, 이와 같은 성폭행으로 인해서 몸이 다쳤다. 강간치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2013년 이전의 행위 자체는 현재 그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처벌이 어렵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상습범 그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그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습성이 그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2010년도에 있었고, 만약에 그 1999년도에 연결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1999년의 행위까지도 처벌은 이제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의 수사의 그 초점이 이 16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습벽입니다. 습관처럼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습성이 그 있느냐 여부, 이것을 이제 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등에 의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캐스팅에서 그 제외를 하겠다라든가, 또는 그 연극계에서 너는 더 생활 못한다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상하 관계에 있는 업무상의 그 위세와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수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습성이 있느냐의 그 여부가 수사가 시작되는 그 범위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최근 것만이 아닌 2010년 또 2014년 이전에도 처벌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쟁점,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네. 경찰을 묻고 싶은 그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쟁점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태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성관계로 이루어지기까지의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뭐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같은 경우들이 중요하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성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러한 관계에서는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피의자 쪽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 연극촌 등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을 이제 압수를 했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의 대화 내용들을 현재 복원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또 피의자 간의 대화 내용들 또는 주변인들, 그 연극촌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극계에서의 이윤태 연출가 등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지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아마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주변의 정황 등을 통해서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관심은 경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촘촘하게 수사가 뭐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영장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죄질 자체가 그 단순한 성폭행, 성추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주 그 불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자체도 그 20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긴 기간뿐만이 아니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미성년에 해당되는 이런 피해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강제 낙태까지 했던 경우도 또 있었고 이 그 관련된 피해자 어머니가 당사자의 그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이것을 그 무시한 경우도 있었고 그 상당히 그 일반적인 성폭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만약에 그 불구속 그 상태라고 하는 입장에 수사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상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 맞추기라든가 회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건 결국 이제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그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야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 경찰에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된 2차 피해들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수사 사각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나가려고. 자, 김지은 씨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지난번 김지은 씨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김지은 씨의 상태랄까요? 피해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김지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필 편지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하다,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고발장이 내용의 혐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김지은 씨 그리고 김지은 씨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김지은 씨가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들, 아니면 김지은 씨의 가족들에 대한 신상들을 공개하면서 어떠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내달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거 김지은 씨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들이 가서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은 씨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2차 가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게 한 이유가 이러한 2차 가해를 좀 보호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발장 접수가 되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음해성 글을 쓴 당사자들을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그 처벌이 이제 물론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고발자가 누가 처음에 유포했느냐 등에 있어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그 관련자를 갖고서 IP 그 추적 등을 통해서 최초 그 유포자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을 분명히 그 밝힐 수가 이제 있는 그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뿐만이 아니고 실제의 사실을 유포를 해도 이것은 이제 명예 훼손에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혹시 앞으로 있을 제3, 제4, 제5의 이와 같은 허위 유포자를 이제 막기 위한 이와 같은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경찰이 어제 이 고발장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그 고발자 입장에서도 관련자를 더 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곧 그 수사가 시작이 되고 최초 유발자가 누구인지 곧 특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죠. 그 연구소의 연구원 A씨로부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 측 김지은 씨는 물론 이 A씨에 대해서도 강압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피해자인 김지은 씨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A 씨 같은 네. 경우에 기본적인 안전지사의 입장은 좋은 관계로, 좋은 감정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 말인즉슨 강압이라든지 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정관계였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A 씨에 대해서는 하나 더 주장하고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한다면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A 씨와는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데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었고 안전지사의 주장은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본인은 거기에 어떠한 직책도 없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연인 관계였다 아니면 좋은 감정이었다라는 주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에 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진술 여러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설사 둘 사이에 원래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 사건 당시에 어떠한 위력이라든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상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연구소 자체가 안전지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받고 있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안전지사의 주장은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 A씨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진술을 토대로 안전지사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처벌 여부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완전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왜냐하면 그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의도와 시간에 맞춰 갖고 기습 출두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CCTV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또 그 제2차 피해자가 그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함께 분명히 그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두 번, 세 번에 있어서 그 소환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김지은 씨의 그 지난번 그 인터뷰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2명, 3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면 또 3차 피해자가 또 고소를 할 가능성 상당 부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을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수사에 정렬을 마치고 나서 또 계속 그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한 명이 아니고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그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그 위력에 의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애정행위였다,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죠.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를 했고요. 또 해당 언론사는 정 전 의원 측에 대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진실 공방입니다. 네. 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진 780개를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장을 공개했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봉주 측에서 결백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인데 오늘 공개한 사진 자체가 또 다른 의문을 갖게 하는 상황으로 또 진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한 그 사진 자체가 12월 23일 11시 58분으로 이렇게 찍혀진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상황이 1시부터 2시 50분까지 그 렉시텐 호텔에 없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증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780장의 상당히 많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되는 그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 부분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혹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측근이었다고 하는 분이 그 장소에 내가 분명히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줬다. 이런 구체적인 또 증거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계속적인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투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영출과 이윤택 씨,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16명이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명에 대해서 아마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피해자 진술 조서를 이제 그 경찰이 다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시점도 그 1999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그냥 무려 약 20년에 걸쳐서 상습성이 있는가 여부의 그 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6명이라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지만 혹시 이 조사 과정에서 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가능성 같은 거, 이것은 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아마 아까 지금 우리가 인터뷰 장면을 봤지만 피해자 수가 몇 명인지 본인 자체는 모르고 있다. 네,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마치 이제 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즉 관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느끼는 공감력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조사 받기 전에 혐의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어쨌든 오늘 그 늦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윤택 씨, 피해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기억나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누가 했는지도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 했는지도 나는 모르겠다. 지금 모르겠다. 자, 이런 보통 피의자들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국면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가 16명이라고 하는데,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그 16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하나하나를 특정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16명의 피해자들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아직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을 본인이 먼저 자인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쟁점.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네. 경찰을 묻고 싶은 그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쟁점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택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관계로 이루어지기까지의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같은 경우들이 중요하고요. 또 예를 들면 성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러한 관계에서는 합의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피의자 쪽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 연극촌 등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을 이제 압수를 했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과거의 대화 내용들을 현재 복원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또 피의자 간의 대화 내용들 또는 주변인들, 그 연극촌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극계에서의 이윤택 연출가 등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지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아마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주변의 정황 등을 통해서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은 경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촘촘하게 수사가 뭐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영장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죄질 자체가 그 단순한 성추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주 그 불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자체도 그 20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긴 기간뿐만이 아니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미성년에 해당되는 이런 피해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 그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강제 낙태까지 했던 경우도 또 있었고, 이 그 관련된 피해자 어머니가 당사자의 그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이것을 그 무시한 경우도 있었고, 그 상당히 그 일반적인 성폭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만약에 그 불구속 그 상태라고 하는 입장에 수사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상당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 맞추기라든가 회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가 이건 결국 이제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그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야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 경찰에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된 2차 피해들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수사 사각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나가려고. 자, 김지은 씨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지난번 김지은 씨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김지은 씨의 상태랄까요? 피해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김지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필 편지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하다,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고발장이 내용의 혐의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김지은 씨 그리고 김지은 씨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김지은 씨가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들, 아니면 김지은 씨의 가족들에 대한 신상들을 공개하면서 어떠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포한 사람들을 찾아내달라.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거 김지은 씨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들이 가서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은 씨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2차 가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게 한 이유가 이러한 2차 가해를 좀 보호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발장 접수가 되면은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또 음해성 글을 쓴 당사자들을 처벌이 가능합니까? 네, 그 처벌이 이제 물론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고발자가 누가 처음에 유포했느냐 등에 있어서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그 관련 자료를 갖고서 IP 그 추적 등을 통해서 최초 그 유포자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을 분명히 그 밝힐 수가 이제 있는 그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뿐만이 아니고 실제의 사실을 유포를 해도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에 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윤태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성추행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입장이 부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경찰에서의 포토라인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뭉뚱그려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소를 한 또 이 성폭력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 그러니까 그때 당사자들인데요. 2013년 이전 사건.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전혀 처벌 불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공소시효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강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보통 10년이고요. 이와 같은 성폭행으로 인해서 몸이 다쳤다. 강간치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2013년 이전의 행위 자체는 현재 그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처벌이 어렵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상습범 그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그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습성이 그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2010년도에 있었고 만약에 그 1999년도에 연결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1999년의 행위까지도 처벌은 이제 가능한 것이죠. 네.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의 수사의 그 초점이 이 16명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상습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습벽입니다. 습관처럼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습성이 그 있느냐 여부, 뭐 이것을 이제 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졌느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등에 의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캐스팅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든가 또는 그 연극계에서 너는 더 생활 못한다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상하 관계에 있는 업무상의 그 위세와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수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습성이 있느냐의 그 여부가 수사가 시작되는 그 범위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최근 것만이 아닌 2010년 또 2014년 이전에도 처벌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혹시 앞으로 있을 제3, 제4, 제5의 이와 같은 허위 유포자를 이제 막기 위한 이와 같은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경찰이 어제 이 고발장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그 고발자 입장에서도 관련 자료를 더 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곧 그 수사가 시작이 되고 최초 유발자가 누구인지 곧 특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죠. 그 연구소의 연구원 A씨로부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 측 김지은 씨는 물론 이 A씨에 대해서도 강압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피해자인 김지은 씨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A 씨 같은 네. 경우에 기본적인 안전지사의 입장은 좋은 관계로, 좋은 감정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 말인즉슨 강압이라든지 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정관계였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A 씨에 대해서는 하나 더 주장하고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한다면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A 씨와는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데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었고 안전지사의 주장은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본인은 거기에 어떠한 직책도 없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연인 관계였다 아니면 좋은 감정이었다라는 주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에 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진술 여러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설사 둘 사이에 원래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 사건 당시에 어떠한 위력이라든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상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연구소 자체가 안전지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받고 있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안전지사의 주장은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 A씨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진술을 토대로 안전지사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처벌 여부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완전한 조사가 아직 이루